안녕하세요. 바쁜 진료 현장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하는 거요.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네, 그쵸. 거의 매일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지시 하나하나에 어쩌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딱 이건데요. 의사의 간호사 업무 지시랑 관련된 법적 책임, 변호사님이 쓰신 블로그 글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특히 의사가 간호사한테 어디까지 시킬 수 있나, 또 어떤 지시가 문제가 돼서 뭐랄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법적으로 간호사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네네. 의료법에 보면 간호사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환자 간호 요구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 간호,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네, 교육이나 상담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여기서 제일 좀 해석이 필요한 게 의사의 지도화, 그리고 진료 보조,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대법원 판례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세 가지 기준을 봐야 하는데요. 세 가지 기준이요. 네, 첫째는 당연히 간호자 면허범이 아니어야 하고요. 네. 둘째는 이게 중요한데 아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 이런 게 필요한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의사가 제대로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단순히 사고가 나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2008년 대법원 판결 보니까 의사만 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 이걸 간호사한테 시키는 거 그 자체가 안 된다고 딱 못 박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판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지시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법적인 위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지시 자체가 문제라니. 네. 그리고 특히 그 마취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마취 전문 간호사 사건 말씀이시죠? 네. 의사 지시나 감독 없이 혼자 척추 마취를 했는데 환자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간호사가 한 걸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시한 의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또는 교사의 책임인데 방조나 교사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방조는 불법인 줄 알면서 도와준 거고 교사는 아예 불법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거죠. 아하. 결국 의사의 지휘 감독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의사 입장에서는 좀 환자를 빨리 돕고 싶은 마음이랑 또 법적인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시술인데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던가 응급 상황 대비가 미흡했다던가 이런 게 다 의사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네, 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다, 도왔다 이런 책임이나 심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책임까지요. 맞습니다. 형사 책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있어요. 민사 책임도요? 네. 만약 간호사가 실수해서 의료사고가 났다 그러면 의사는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시나 감독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의사 본인의 과실 때문에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실제 현장에선 뭘 조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환조 상태 보고 진통제는 알아서 좀 조절해 주세요. 이런 식의 지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A 약물 몇 mg, 정맥 주사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지시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상처 드레싱이나 응급처치 지시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구체적인 지시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도 의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방어 조치를 강조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지시 체계를 명확히 하라. 가능하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고 간호사들한테 업무 범위 교육도 좀 정기적으로 하고요. 기록이랑 교육. 네. 둘째는 적절한 지휘 감독 시스템,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행위는 직접 좀 확인하고 또 간호사가 언제든 의사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같은 거 유지하고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지시나 확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말로 지시했더라도 나중이라도 꼭 차팅 같은 걸로 기록을 해둬야 한다는 거죠. 아, 결국 의사의 간호사 업무 지시라는 게 그냥 효율성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정말. 네, 절대 아니죠. 둬야 하는 문제군요.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세심하게 감독하고 철저하게 기록 남기고 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환자 안전도 지키고 의사 자신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 자료는 주로 의사의 책임, 그리고 의사 개인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예방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이렇게 막 바쁘고 복잡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항상 안전한 업무 위임이나 협업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어쩌면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병원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크게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더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시스템적인 뒷받침에 대한 고민.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